대통령이 스스로 몸을 던져 생을 마감하고 만 하루가 지난 봉하마을. 봉하마을엔 세상을 떠난 그를 추모하는 물결이 쉼없이 이어지고 있다. 안 믿어졌죠. 믿기지 않아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겠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마음으로는 엄청나게 마음고생을 하신 것 같은데 얼마나 애통했으면 저렇게까지 아프게 저렇게 하고 가실까 하고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저 노래 부르러 꽃잎을 보라 돌보는 사. 정치인으로서 숱한 도전과 좌절을 겪으면서도 늘 포기하지 않고 정면 승부를 펼쳤던 노무현 전 대통령. 변호사와 국회의원, 대통령을 거치고 또 최근 검찰에 소환되기까지 파란만장한 일생을 보냈던 그는 고향집 가까운 곳에 작은 비상만 하나 세우란 짧은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나갔다. 변호사로 10년, 정치인으로서 14년, 대통령으로서 5년. 도전과 좌절이 점철됐던 세월을 보내고 시민으로 돌아갔던 노무현 전 대통령. 그가 바위에서 몸을 던져 63년 굴곡진 인생 역정을 스스로 끝내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저도 물론 얼굴 파묻고 울었지만 아니면 본인도 저랑 같이 엎드려서 아마 울었을 거예요. 노무현은 잠시 대전지법 판사로 일했지만 곧 변호사 개업을 한다. 상고 출신답게 회계와 재무에 밝아 세무 전문 변호사로 이름을 날린다. 그러나 안락하면서도 평범했던 변호사 노무현의 삶은 1981년 완전히 달라진다. 부산 지역 학생과 제야운동권 인사들이 계엄 포고령 위반으로 구속된 불임사건 변호를 우연히 맡게 된 것이다. 대롱대롱 매달아놓고 이제 요 손등 부위와 무릎, 그다음에 요 발가락 요 부분을 집중적으로 때립니다. 고문받은 피의자를 면회한 이후 그는 바른 세상을 만들겠다면서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 그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지만 그는 삼자 개입 혐의로 구속되는 시련을 겪기도 했다. 언제 그들이 여러분들의 힘으로 놀라운 재산이 불었으니 이제 우리하고 한
한번 같이 잘 살아보자. 이렇게 가슴을 드러내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까? 그 상식에 맞는 답변을 할 때는 간략하게 답변을 해도 모든 사람이 알아듣기 쉽고 상식 밖의 말로서 모든 사람의 일상적인 경험하고 있는 것과 다른 내용을 설득시키려고 할 때 많은 전제 사실을 깔고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상식으로 합시다. 신청서가 단 하루의 시간도 느끼지 않고 월요일 아침에 이 결정서가 나와 울분을 터뜨리면서도 막힘없는 논리로 청문회장을 사로잡았던 국회의원 노무현은 이후 전국적인 정치인으로 발돋움한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요. 왜 그의 인생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도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도 끝모를 도전과 좌절의 연속이었다. 거침없고 막힘없는 정치인 노무현. 바르다고 판단하면 어렵고 힘든 길이라도 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 구도가 이것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치와 역사는 일부도 앞으로 진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당 합당을 통해 거대 여당 민자당이 창당됐지만 이를 거부하고 야당에 참여한 것이다. 근데 막상 3당 합당이 딱 선언되는 시점에 59명 국회의원 중에서 노무현 의원하고 저 딱 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후 치른 선거에서 허삼수 후보와 4년 만에 다시 맞붙지만 크게 패한다. 95년 부산시장 선거에도 나서지만 역시 좌절을 맛봐야 했다. 한 번 어려운 길을 걷게 능력도 중요하지만 깨끗하고 정직한 도덕성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의 우직한 행보는 적지 않은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2000년 6월 대전의 한 PC방에서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노무현 지지 모임이 결성된다. 노3호다. 이후 노무현은 힘겨운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게 된다. 그러나 대통령 후보 시절 역시 파란과 곡절로 점철됐다. 지지도 추락으로 후보 사퇴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대선을 2달이 앞둔 시점에서 극적인 후보 단일화를 이뤄낸다. 선거 직전 단일화 파기 등 크고 작은 난관이 있었지만 그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만들어낸다. 제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이다.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는 시대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대통령이 되기까지 도전과 좌절이 되풀이됐던 인생.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도 그의 도전은 계속된다. 대통령 노무현의 첫 번째 도전은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고
먼저 부딪혔던 곳은 검찰이었다. 이런 것을 포함해서 검찰 개혁을 강조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서열 파괴를 내세우면서 강금실 변호사를 법무부 장관이 임명했고 검사들이 집단 반발한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전국 일선 검사들과 공개 토론회를 자청해 정면 돌파에 나섰다. 인사위원회, 검찰 중심의 인사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지금의 검찰총장이 인사대청권을 행사하라 이 말 아닙니까? 못하겠습니다. 난 그렇게 이 검찰 조직의 상층부를 믿지 않습니다. 검사와의 대화에서는 돌출 발언이 쏟아졌다.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에 취임하시기 전에 부산 동부지청장에게 청탁 전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청탁 전화 아니었습니다. 후보가 되면서 바로 제공됐다가 이것이 불법 자금은 검찰 개혁으로 시작된 탈권위 사회를 향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노력은 계속된다. 약속을 지켜야 되겠죠. 그러나 여야 관계 악화로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된다. 열린우리당에 펴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정말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습니다. 오늘따라 우리 해야 돼요. 아니 사부장님 바짝 좀 들어. 그의 꿈이 좌절되는 듯 했지만 그는 다시 일어선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은 기각됐습니다. 일부 잘못이 있지만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 사유가 아니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기각 이유입니다. 이후 이라크 파병, 한미 FTA 추진 등 한미 동맹 기조를 이어가면서도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 추진 같은 자주적 태도도 분명했다. 특히 전시작전 통제권 행사를 통해서 스스로 한반도 안보를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자주군대로 거듭날 것입니다. 남북관계는 2차 남북 정상회담 등 대북 화해 정책을 유지하는 데 힘을 쏟는다. 평화와 공동번영, 화해 협력 문제에 이르기까지 유익하고 진지한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대통령 노무현의 또 하나의 도전은 경제였다. 대통령 재임 기간 주가지수는 뚜렷한 상승을 보였고 수출은 증가했으며 환율은 안정됐다.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면서 강력한 투기 억제책도 펼쳤다. 부동산 거품들가 꺼질 때 그 경제가 위기에 빠지거나 장기 침체에 빠지거나 심각한 몸살을 앓게 돼 있거든요. 이거 안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의 재임 시절 부동산 값은 급등했다. 전국 곳곳에서 투기 붐이 일었고 서울, 강남 등 이른바 버블세븐의 주택가격 거품을 없애려 했지만 오히려 정책의 혼선만 불러오며 재임 중 그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들은 저를 아무도 서민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진 않습니다. 참 저로서는 슬픈 일입니다. 면목도 없습니다. 정책에 잇따른 좌절을 맛보면서도 그가 재임 내내 강조했던 것은 투명한 정부, 깨끗한 정치였다. 이는 그가 늘 강조했던 바른 대통령의 덕목이기도 했다.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의 가족, 친인척, 측근, 고위공직자를 불문하고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면 예외 없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패가망신 발언으로 이 문제와 관련한 그의 굳은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내기도 했다. 지금까지 청탁 문화는 믿져야 본전이었습니다. 믿져야 본전이었는데 그걸로는 청탁 문화를 건절할 수 없습니다. 걸리면 패가망신으로. 특히 지난 2004년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의 노건평 씨에 대한 인사청탁 수사 문제가 불거지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좋은 학교 나온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시골 사람에게 돈 주면서 청탁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는 말까지 했다. 대우건설의 사장처럼 좋은 학교 나오시고 크게 성공하신 분들이 시골에 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 가서 머리 조아리고 돈 주고 그런 일이 이제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 말이 전파를 타고 세상에 알려지자 남상국 씨는 한강에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인사청탁 등의 부정과 비리를 막겠다는 의미로서 말했겠지만 그의 거침없는 발언에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결국 재임 중 그토록 강조했던 친인척 관리에서 처참한 실패라고 얘기해도 될 만큼 쓰라린 좌절을 겪게 된다. 이는 검찰 수사로 이어지게 되고 그를 죽음까지 몰고 가게 된다. 지난해 2월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 뒤 고향으로 돌아가던 날 그는 모든 것을 홀월 털어낸 사람처럼 보였다. 마치고 고향 내려가서 고향 사람들하고 그리고 내보고 잘했다고 말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다 함께 모셔놓고 귀향 보고를 하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했다 이렇게 말하고 퇴임 뒤 나고 자란 고향으로 돌아간 첫 대통령. 다른 퇴임 대통령과는 다른 그의 모습에 사람들은 애정과 관심을 나타냈다. 전국에서 모여든 지지자와 관광객들로 노무현